토트넘 캡틴 손흥민의 도움으로 골맛을 본 히샬리송과 데스티니 우도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골 2도움의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EPL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3-2024 시즌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베스트 11을 뽑아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레전드라 불리는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서 손흥민의 이름은 빠졌지만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한 히샬리송과 우도기가 손흥민을 도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이날 손흥민의 경기를 본 BBC 최고 해설진들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해당 기사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뉴캐슬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손흥민의 실력은 최고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전반 26분 우도기의 선제골을 돕고 전반 38분에는 히샤를리송의 추가 골까지 어시스트했다. 후반 40분에는 자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한 골 2도움의 활약으로 4대1 대승을 이끌며 토트넘의 5경기 연속 무승 탈출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베스트 11에는 뽑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베스트 11을 선정한 시어러는 우도기에 대해 뉴캐슬이 그의 움직임을 대처하지 못했다 라고 평가했고 히샤를리송에 대해선 뉴캐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2골을 터뜨리며 센터 포워드로의 복귀를 정당화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윙어로서 다시 한번 그의 입지를 굳건히 쌓았다. 1대1로 손흥민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지 궁금해지는 경기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왜 손흥민이 뽑히지 못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말대로 이번 경기에서 그는 1대1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BBC에선 이번 토트넘과 뉴캐슬전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을 느린 화면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 사실 톱으로 올라가기 전 손흥민은 슈팅 기회가 현저하게 적었던 게 사실이다. 토트넘에서 선수 개인의 툴 중에 가장 살려야 할 능력은 손흥민의 마무리인데 그동안 원톱을 쓰며 수비수가 과도하게 달라붙어 고립되고 슈팅 찬스가 나지 않았다. 메디슨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 이 딜레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윙어로 출격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팀적으로 보자면 손흥민이 윙으로 나오는 게 해답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의 양발 플레이와 빠른 전개 속도는 1대1에서 최강의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그의 포지션이 윙으로 고정될지는 의문이지만 히샬리송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손흥민이 윙으로 고정된다고 해도 주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뉴캐슬전 또한 수비수가 2명 붙을 때부턴 슈팅 찬스가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번 뉴캐슬전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손흥민과 트리피어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트리피어와 손흥민의 대결 구도가 큰 화제였던 이유는 그들이 옛 동료였기 때문도 있지만 현재 트리피어는 뉴캐슬을 넘어 EPL 최고의 풀백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좋은 활약을 해왔던 트리피어로선 큰 굴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사커웹에서는 트리피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캐슬 감독 하우 감독은 매 인터뷰를 통해 트리피어를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하우 감독은 왜 트리피어의 선발을 고수하는가라는 질문에 트리피어는 라이트백에서 확실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유다. 출전할 때마다 좋은 활약을 했다. 트리피어는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매주 뉴캐슬은 상대 공격수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럴 때 트리피어가 있어야 한다. 그를 빼놓고 경기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트리피어는 수비뿐만 아니라 좋은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다. 트리피어는 빼어난 기술자다. 대표적으로 풀럼전에서의 트리피어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끝난 후 트리피어와의 인터뷰에서 BBC 기자가 손흥민이 뉴캐슬의 천재 수비수인 트리피어를 가볍게 제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이에 대답하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해당 인터뷰는 공개 5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달성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오른쪽 수비수로 평가받는 뉴캐슬의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어시스트 2개를 모두 지켜봐야 했습니다. 2주의 팀을 선정하는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 또한 시즌 초반에 뉴캐슬이 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EPL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해오던 트리피어를 밀어내며 교체시킨 것이다. 트리피어는 마치 손흥민을 보내주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어제 경기에서 제가 왜 손흥민에게 졌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손흥민과의 1대1에서 그를 흘려보낸 건 이전 시즌 손흥민의 플레이를 잘못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송케 듀오로 활동하던 시절 케인과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거나 돌파하려고 하면 수비수가 무조건 2명씩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파를 시도하다 뚫지 못하고 볼을 돌리는 경우가 계속해 보였죠. 하지만 어제는 손흥민이 원톱이 아닌 윙어라는 포지션으로 변경하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쉽게 뚫렸습니다. 사실 매 경기에서 보여주듯 손흥민이 톱으로 나오면 중앙에서 고립되며 양 윙에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더블팀 수비를 붙여서 백패스 머신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뉴캐슬은 이번 손흥민 포지션 변경에 아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손흥민의 양발 플레이와 순간 속도는 1대1로 제압하기 버거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 후반에 더블팀이 붙고 손흥민이 체력이 빠지기 시작하니 백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보였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미리 준비하고 나오면 손흥민이 결정적 찬스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을 혼자서 막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어시 상황들에서 그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양발 플레이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저와의 1대1 상황에서도 그는 헛다리 후에 오른쪽으로 차놓고 그대로 감아차거나 크로스도 올려차기도 가능했고 왼쪽으로 차놓고 왼발 크로스도 가능했습니다. 또 왼쪽으로 차놓고 슬라이딩 유도 후 오른발 크로스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달린 다양한 해외 댓글 반응 모음입니다. 이건 진짜 경기 풀로 봤어야 했다.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다. 전반만 잘한 게 아니라 후반에도 유효 슈팅만 2번쯤 나왔다. 거기다 본인이 페널티까지 따내기도 하지 않았나. 진짜 양발의 장점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왼쪽으로 치면 킬패스고 오른쪽으로 치면 슈팅이지 않나. 이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트리피어가 못한 게 아니고 손흥민이 워낙 뛰어나서 생긴 일이라고 본다. 손흥민에겐 그만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홀란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주급이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팀은 클롭 감독이 이끄는 이 리버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봐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혹사시키는 것 같다. 이번에는 우도기와 히샬리송이 떠먹여주는 골을 넣었지만 팀원들 골 결정력은 별로였다. 결국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쓰면서 다양한 루트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전술을 짜고 훈련해야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와 워커에 이어 고지은 노팅엄전에서 오리에까지 만나게 된다면 근 2달간 직장 동료만 3번 만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부상 없이 좋은 결과 보여주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